얘들아. 자, 이제 강서고 내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이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나야! 내가 강서고 담당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맞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설명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내가 누구냐?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자, 강서고는 인원이 어떻게 되며 학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인원에 따른 이 등급컷, 이 등급별 등수는 1등급은 몇 등까지인지 요런 거 우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내신 한 번 한 번이 이제 대입이야. 이제 내신 한 번 한 번이 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원에 따른 등급 컷. 자, 그 다음에 강서고는 어떤 출판사를 쓰고 있느냐, 그죠? 그리고 어느 게 내신에 들어가느냐. 자, 선생님이 강서고 내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학교에서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 출제 빈도보다 외부 지문 출제가 많을 정도로 거의 반반이에요.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신 출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 강서고의 내신 기출 경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 내신 기출 방향에 따라서 이 갈채미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 그쵸? 요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자, 우리 3월에 학력평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우리 갈무리 3월달 정규, 우리가 2월달이 되면은 이 과정이 마무리가 돼요. 2월달이 끝나면 이 과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3월 3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 올려주시면은 선생님이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자, 선생님 소개. 따단. 여기 있네, 갈채미. 아침부터 욕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선생님, 뽀샵 100번 하면은 요 얼굴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네. 갈채미. 욕하지 마. 자, 선생님 이름은 갈채미고, 뭐, 좌우면 하면 된다라고 해놨는데, 하면 됩니다. 선생님 왜 여기다 하면 된다라고 적어놨냐면, 내신 하면 돼요. 어려워도 하면 됩니다. 어려워도 어쨌든 간에 1등급은 있는 거고요. 그쵸? 자, 얘들아. 너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90점이 넘으면 우리가 A등급이라서 참 잘했어요 라고 절대평가였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등수로 끊는다라는 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얘들아 점수가 85점이어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85점이어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시험이 어렵더라도 1등과 꼴등은 나뉘는 거고, 우리는 뭐야, 열심히 하면 돼. 뭐 할 때까지? 1등급 맞을 때까지. 네. 자, 좋아하는 건 열공 빡공이라고 해놨죠. 자, 우리 빡세게 공부 한번 해봅시다. 강서고는 빡세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안 돼.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는 열공 안 하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냐? 하나 추가해볼게요. 과제. 선생님과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필수적으로 잘해오셔야 됩니다. 과제 안 해오면 끝까지 남길 거거든요. 1대1로 선생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제를 마무리하고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제를 하지 않으면 귀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갈채미는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내고, 자, 강서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강서고는요, 1, 2, 3학년이 요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치? 학급당 12반이다. 그래서 평균 학생 수가 거의 뭐 27.7명, 30명 가까이 되는 거고요. 전체 학생 수, 얘들아 이거는 2020년 기준입니다. 자, 2020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또 얼마만큼 입학을 했는지 나
이제 이게 학교 알림위에 공개가 되면은 그때는 또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학년은 332명이었다. 그러면 이 332명에 해당하는 등급컷 1등급은 대략 몇 등까지다? 네, 13등입니다. 요 33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등급은 36등까지다. 3등급은 76등까지다. 4등급은 요 정도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얘들아, 이 등급의 퍼센티지는 1등급이 4%예요. 2등급이 11%죠. 네. 3등급이 23%, 4등급이 40%,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에서 국어 1등을 해야, 1등급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여가지고 시험이 어려우면요, 1등급 점수가 대폭 하락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시험이 쉽게 되면 어떻게 돼? 100점을 맞더라도 2, 3등급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진짜 얘들아, 실제적인 예로 이 주변에 모 학교에서 있잖아. 어떤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는데 3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 목동 근처는 아니고 100점을 맞았는데 3등급이 뜬 적이 있었어. 그거는 시험이 어땠다는 얘기야? 엄청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시험 못 봤어요. 선생님 89점 받았어요. 라고 했는데 1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치?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 컷에 대한 점수는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13등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2020년도 기준이에요. 올해는 너희 입학생 수를 봐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요, 출판사를 무엇을 쓰고 있냐면요. 자, 요렇게 생긴 겁니다. 앞에 여기 타자기 모양 있고요. 미래엔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자습서하고 얘들아, 평가 문제집을 구매를 할 텐데, 이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전부 다 뭐를 사야 돼? 네, 미래엔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요거랑 똑같이 이제 요걸로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 진도도 나가고 과제도 하고 요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미래엔 같은 경우는 교과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1, 2, 3, 4, 5, 6, 7, 8, 9 크게 대단원이 9개가 보이네. 그치? 자, 애들아, 이 고등학교에서는 왜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느끼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단원당 지금 분명히 대단원은 1단원이지. 대단원은 1단원인데 거기 안에 소단원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4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문학작품 4개가 실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4개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지. 단원은 하나인데. 자, 얘들아, 이 1단원이 되게 중요하겠지? 이 1단원은 우리가 정규 수업에 했던 거랑 연결이 돼요. 시, 소설, 수필, 희곡. 우리가 정규 때 왜 서정, 서사, 극, 교술 요렇게 나눠서 수업을 했냐면요.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론에서는 그러면 요러한 문학, 시, 소설, 수필, 희곡의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 그쵸?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문학 개념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그죠? 그리고 소설과 그게 차이점 요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데 강서구는 특이한 게 무엇이냐? 네, 외부 작품과 연결지어서 나온다. 요거를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돼요. 세뇌를. 단순히 단독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렇게 달밤이라든지 요렇게 소설이 긴 경우가 있어. 요렇게 긴 소설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얘들아, 요 시는 있잖아. 선생님이 장담을 하는데 이 시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외부 지문과 연결지어서 출제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요거 이제 1단원 크게 나오는 거고, 자, 뒤로 조금 가보면은, 이제 요 6,
단원 이런 것들 고전에 관련된 것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중세국어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강서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한 단원이 나온 적도 있어. 시험 범위는 한 단원만 있는데 얘들아 이 한 단원 가지고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 외부 지문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법 같은 경우도 우리 강서고등 문법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형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험을 갈채미와 어떻게 잘 헤쳐나갈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내신 기출 경향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신이 기출이 되고 있냐면요. 그래요. 교과서 외 지문 출제율이 어때?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매우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나마 작년 중간에는 조금 교과서 비중이 높았던 것 같아. 작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얘들아 객관식 선지라든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보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강서고에서는 이런 거를 출제를 하겠다라고 추가 자료가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알려준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 교과서 작품과 연계시켜서 수업을 하면 되는 거겠지.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뭐라고? 학교 배부 자료가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꼭 학교에서 배부된 것만 아니라 학교에서 말해주지 않는 외부 지문도 간간히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외부 지문이 간간히 등장해서 또 변별력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다? 모의고사를 연계하고 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의고사가 연계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강서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플러스 학교에서 배부된 자료 요거 많이가 출제가 되고요.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지문들도 보기로 활용이 된단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연계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도 강서구 시험 이퀄 어렵다라고 했어. 어렵다. 근데 1학기 중간에서 시작해서 2학기 기말까지 시험을 다 살펴보잖아요. 매 시험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얘들아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학기 기말이 끝판왕이었어요. 2학기 기말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이제 얘들아 간혹 가다가 너희들에게 조금 점수를 주기 위해서 서술형이지만 단답형 답을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단답형 답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강서고는 아니 단답형 문제가 없어! 문장형입니다. 전부 다 문장으로 서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도 쓰는 연습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강서고의 내신 기출 경향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에 따라서 시험 문제 유형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살짝씩.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작년 시험지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느냐. 자, 얘들아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1단원에 있는 시가 있어요. 물론 복합지문 되어 있고요. 2개가 연계되어 있는 시를 주고 이 시에 대한 내용 이렇게 주고서 여기 이 밑줄진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1, 2, 3, 4, 5, 6 요렇게 요거 지금 2개가 겹쳐 있네. 요렇게 다른 작품들을 끌어와서
다른 작품들을 끌어와서 쓰인 거 찾으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무슨 법에 관한 설명이야? 역설법 찾는 문제거든요. 역설법을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역설법이라는 거를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무엇이 역설법인지 작품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아 그냥 단순히 역설법 이 시문은 이게 역설법이야 라고 암기를 하시면 요런 문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는 이별의 미는 창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별이 아름다움인가? 요렇게 이별이 아름다움? 이별은 부정적인 거고 미를 아름답네? 그럼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과 어긋나잖아. 그치? 이런 것들 말이 맞지 않는 모순이 바로 역설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암기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이시와 여기 보기에도 뭐야? 여기 보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눈과 기억에서의 다른 눈이겠지. 이 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맥상. 그래서 항상 시를 읽을 때는 선생님이 뭐예요? 시에서 시험에 나오는 요소는 주제, 운율, 심상, 그치? 화자, 정서, 태도, 표현법까지. 요런 거 기본적으로 깔고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를 문맥상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보기에서도 외부 시가 연계되어서 출제가 된다. 이해, 감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강서구 문제는. 자, 여기 또 나왔죠. 애들아, 요런 거 같은 경우 보기를 참고해서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파수꾼이라는 희곡을 바탕으로 출제를 한 문제인데 요 보기에 있는 시는 강서구 추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죠? 요러한 시, 알려주지 않았던 시도 요렇게 보기로 활용을 함으로써 문제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이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암기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강서구 학생들은 시험을 잘 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뭐예요? 모의고사 푸는 연습했던 거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서의 국어는 무슨 의미? 국어는 무슨 의미?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다. 요렇게 달달달 외워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쵸?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이 시에 감상을 해나가면서 긍정, 부정을 구별하면서 의미를 적용시켜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지. 그쵸? 평상시에 정규 수업에서의 우리가 배웠던 요령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다 라는 거겠죠. 자, 여기도 봐봐봐. 여기 보기가 무슨 작품 하나가 다 나와 있어. 요렇게 보기에서 외부 지문들을 활용을 해서 답을 찾는 것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줘야 될 거. 선생님이 여기 체크해 놨잖아요. 그쵸? 단순히 외부 지문 연계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맞는 거 틀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맞는 거 틀린 거를 잘 골라낼 수 있어야 여기에서 모두 묶은 것. 요러한 문제도 우리가 다답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답을 요구하는 것들인데 요런 것들에서 우리가 변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기억 니은인지 기억 니은 디귿인지 봐봐. 여기도 기억 니은인지 기억 니은 디귿인지 니은 디귿인지 그러면 기억에 대한 정확히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엄청나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맞다 틀리다 헷갈리면은 얘는 이제 틀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서구는 애들의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아요. 헷갈릴 만한 유형들, 생판 모르는 지문들, 요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학교에서 배부된 추가 자료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부된 추가 자료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추가 자료가
나오잖아? 그럼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할게.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게 교과서 어느 지문과 연계돼서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 정말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요런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이해와 감상을 하는 그런 수업을 잘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작년에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 요거 봐봐봐. 이제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작년 기출에 분석을 한 거거든. 작년 기출 분석을 해서 요러한 결과를 얻은 건데 이거 학교 지정 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 그럼 얘들아 학교 지정 자료라는 건 학교에서 배부된 거 학교에서 나오겠다라고 알려준 것 외의 자료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던 뭐 국어 같은 그런 보기 있는 자료 있잖아. 시 그쵸? 네 요런 것들을 해석을 하려면은 뭐라고? 평상시에 모의고사 푸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쵸? 감상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단독 지문보다 지문간 연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소설 같은 거 긴 거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다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지문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보기에 외부 지문을 활용을 하는 거죠. 절대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거 다답형 문항 요런 게 이제 1학기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나마 1학기 중간은 어려운데도 그게 쉬운 거래. 어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래.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에 알맞게 정말 많은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말고사 얘들아 이제 기말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져요. 그나마 1학기 때는 교과서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되어가지고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 외부 지문이랑 연계가 됐다라면은 이제는 학습 부담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강서구는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난도도 어떻게 돼요? 어렵지. 이제 난도 어렵다 하는 말이 2학기 때도 중간기말 이어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시험 범위에 나온다고 공지가 되었는데 문제가 출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작품이 시험 문제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작품이 조금 쉽거나 약간 중요도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작품들은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한 교과서 외 문학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교과서 우리가 이제 독서 같은 거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잖아요. 비문학도 독서 같은 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본문 내용보다는 학습 활동에 있는 독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학습 활동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과서도 꼼꼼하게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외에 학교에서 나오는 자료도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작품이 연계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풀어나가는 연습 다양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유형으로 그쵸? 체감 난도가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문법은 모의고사 유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걸. 자, 2학기 중간고사 또 나왔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요. 지금 1학기 기말에도 나오는 거 학습 부담이 커지는 거고 네 교과서 범위는 대단원 하나야. 교과서 범위는 대단원 하나지만 거기에 이제 소단원이 2개, 3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범위가 방대하다라는 거는 그 외의 자료들이 많구나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외의 자료들을 봤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무엇을 활용을 하더라? 네.
EBS 관련 작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선생님, 강서고학교 선생님들은 외부 자료를 출제를 할 때 EBS하고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연계를 시키는구나 라는 거. 그러면은 선생님은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나온 말, 연계문화, 작품 간에 연계시키는 거, 이제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 입 아프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강서 같은 경우는 끝판왕 기말고사 매우 어렵다. 네, 범위도 많은데 고3 수능 완성이라든지 EBS 이런 것들 활용을 하고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얘들아 EBS 수특 수완을 활용해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본문 그 나머지 나오지 않았던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본문 내용만 가지고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또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읽고서 같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우리 모의고사 때 다 알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풀 때 다 알고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차분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소설이라든지 시의 개념들 적용시키면서 소설 같은 경우는 갈등, 시점 이런 것들 잘 나눠보시면서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갈채미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얘들아,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험 대비 동안에 이제 테스트를 보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돼야,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한 성취도, 얼마만큼 알고 가는지에 대한 점검이 될 거잖아. 그쵸? 네. 당연히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할 때 그냥 출제하겠어요? 네, 외부 지문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가 외부 지문도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물제 출제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분석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수업도 강서고 내신에서는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외부 지문을 적극 활용해서 선생님이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너희가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이 들어갈 것이고, 그죠?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시킬 것이고, 특히 문법 같은 거 암기 안 돼 있으면 선생님 무한 루프로 돌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쌤 얘기했지만 과제를 해오지 않으면은 갈채미야 오랜 시간 학원에 머물게 될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책상과 책상을 마주대고서 나란히 앉아서 우리는 과제를 다 하고 집에 귀가를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테스트에서 외부 지문 활용할 거고, 요것도 다양한 외부 지문 쌤 수업 할 거고요. 예. 내내 말했던 거 이거잖아. 얘들아, 절대 우리 강서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모르는 데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 라는 거. 외워서는 안 돼요. 외우는 것이 아닌 무엇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특히 문학 같은 개념들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연결시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서나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학습활동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것도 선생님이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네,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갈무리에서는 기출문제 모아놓은 시크릿이야. 비밀 문법집이 존재를 하거든. 근데 얘들아, 요게 이제 기출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문제 유형도 다양하고요. 문제의 난이도도 다양해서 요거 풀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요거를 가지고 뭐 특강을 한다거나 수업을 한다거나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문법도 자 선생님이 약속 드릴게요. 문법 모의고사 유형으로 항상 실력 테스트 출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것들 뭐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맞는 실력 테스트를 제공해 드릴게요. 대신 너희는 뭘 해야겠어? 정말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야 될 게 과제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잖아? 그럼 선생님은 진짜 이렇게 생각해.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거든요. 과제를 풀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과제 잘 해오는 거 약속하고요. 선생님도 대신 너희한테 약속을 할게. 강서구에 맞는 문제 출제하도록 할 것이고 강서구 외부 지문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선생님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3월달에 학력평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월달에는 갈무리 이제 새로운 정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제 학력평가가 3월 23일에 진행이 돼요. 1학년은 23일, 2학년은 24일, 3학년은 25일 이렇게 해서 학력평가가 23일 이게 화요일일 거야. 화요일날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학력평가 대비도 한번 들어가야겠죠? 학력평가 대비는 언제 들어가느냐? 요때요. 3과정 2주차 때인데 이게 이제 13일에서 16일에 해당하는 기간일 거예요. 이 13일에서 16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실전으로 우리 80분 모의고사도 이제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을 시작을 할 때가 왔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모의고사 유형이라든지 문제에 적응을 하느라고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을 안 재고 이제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물론 재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적응이 덜 된 학생들은 안 재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야.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이러한 유형이다라는 거 이제 대충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80분이라는 시간 분배다. 예, 우리가 고3 때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고3 지문 너희한테 지금 풀라고 갖다 주면 다 풀 수 있어. 시간 제약 없으면요. 30분이건 1시간이건 3번 보건 5번 보건 시간 제약 없으면 너희 계속 읽어서 풀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분배. 80분이라는 시간 분배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으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얘들아 요 실전 모의고사가 뭐까지? 네, 반배정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3과정 반배정고사는 이때 2주차에 실시하는 학평 대비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23일 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 선생님이 리뷰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때 학평이 어땠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평가 어땠는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변화된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날 시험에서 어려웠던 그런 고난도 지문들을 바로 그날 당일에 해설 수업이 들어갈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23일날 학력평가 끝나고 시험 끝났어가 아니라 톡강 접속하셔가지고요. 그날에 대한 학력평가에 관한 설명도 들으세요. 자, 그러면 3과정은 선생님 갈무리 1, 2과정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우리 갈무리에서 1과정, 2과정 다 진행을 했던 학생들은 11월 달부터 11월, 12월, 2월, 2월 이제 4개월간의 대장정이네. 이 4개월 동안에 우리가
기본 개념을 다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문법도 현대 문법은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한글 맞춤법을 빼놓고는 다 돌았어요. 이런 문법도 이제 한 바퀴가 다 돌았고 독서 같은 경우도 기본 개념과 독서의 이런 여러 유형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4개월 동안 진행을 해왔고 자 그러면 이 3과정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는 뭐 국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공부하느라 되게 힘들었잖아. 그쵸?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학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너희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 거고 또 고등학교는 또 중학교와 많이 달라가지고요. 적응도 해야 됩니다. 네, 적응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너희가 또 과제에 대한 그런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고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애들아 실전으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1교시 문학, 2교시 독서 문법은 똑같이 진행을 해요. 3교시 1일 테스트 시간 있잖아. 1일 테스트 시간 30분하고 모의 해설 시간 60분 있지? 그거 합치면 90분이잖아요. 그 90분 동안에 우리가 미니 모의를 볼 거예요. 미니 모의 실전 시험이 매주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당연히 45문제는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니 모의라고 표현을 했지? 그 미니 모의를 풀고 거기 이제 해설 수업이 들어갈 거고 레벨에 따라서 모의고사의 난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지. 난이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요렇게 해서 3월 달에 갈무리 3과정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 강서고에 대한 작년 기준이었어요. 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강서고의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신 기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내신 대비는 갈채미야 1년 동안 요렇게 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나 요런 것들이 있으면요.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 질문하기 조금 껄끄러워요 하면은 여기 선생님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남겨주셔야죠. 이름 안 남기면은 선생님이 너희들 전화번호 다 저장해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름 적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없는 시간에 문자 확인하면 연락 드릴게요. 선생님이 바로바로 연락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문자 어느 학교 누구 학생입니다 라고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비는 시간 활용해서 꼭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는 학생은 여기 댓글창에다가 질문 남겨보세요.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없습니까? 우리 강서고 시험 어려워요. 선생님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거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1등급은 있는 거니까요. 그쵸? 1등급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1등급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요. 요거 전지현 사진 보고서 짜증났어요? 요거 보고서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갈채미도 뽀샵 100번 하면은 요 얼굴 나올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얼굴이 되도록 뽀샵 100번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하시고 만약에 개인적인 질문이라면은 제 핸드폰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고 네 오늘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내신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